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화성저널의 이영찬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부 쪽, 화성 서부 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광 쪽보다도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께서 서부 쪽의 어촌과 어항 그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비전과 방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혹시 전 임기 사업 가운데서 혹시 예산을 축소하시거나, 좀 반대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취임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축사나 행사장 인사 등 이렇게 요식적인 그런 그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생략해가고 줄여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확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최근에는 그 화성신문에 게재된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저기 창간 축사가 게재됐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부분인지 그것도 한번. 화성신문의 창간 축사요? 네. 제가 솔직히 그런 축사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대부분 네. 시장들이 축사를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가 나갔는지 솔직히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뒤에부터 제가 메모한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축제 같은 것도 이제 축제 시즌제를 저희가 개최합니다. 그러면 행사장에를 안 가는 건 전 그렇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사는 한 명이라도 간다. 하지만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제가 인사하기 위한 행사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요제를 하는데 시장이 올라가서 인사말 하기를 시민이 원할까? 저는 시장 되기 전에 그걸 싫어했어요. 그러면 제가 싫어한 건 안 해야죠. 왜 무대를 만들었고 맨 앞에 시장이 앉아야 될까? 전 그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입니다. 아마 4년 안에는 그게 거의 다 수정이 될 겁니다. 한 번에 하려니까 저는 쉬운데 시의원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어서 이게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행사에 가는 거는 우리 도시의 가치에 의미 있는 행사. 그리고 시민을 즐겁게 하는 축제는 시민이 즐겁게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거기에 필요 없는 무대를 만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무대면 만들어줘야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게 예전에 제가 정치에 있으면서 무대가 없어도 되는데 시장이 인사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서 무대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좀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좀 삭감을 하자. 그런데 시장이 시민의 대표성으로 그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행사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풍어제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서 시장이 거기서 제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행사에는 참여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는 게스트로, 똑같이 시민과 똑같이 게스트로 참여하고 그냥 일반석에 앉는다. 그리고 저를 소개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민들이 원하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민일 때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요. 저한테는 간편이죠. 제가 맨날 그런 데 가서 무대에 있으면 시장 왔어 시장 왔어 해서 저를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그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시장님의 사업에 축소한 게 있냐? 저는 전 시장님이 상당히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특정한 거에서는 저랑 가치관에 좀 다른 부분들은 좀 있죠. 그거는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서 축소한 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건 이음터 사업이라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전 시장님 사업을 거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시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1위고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전 시장님 사업을 삭감하면서까지 제 사업을 할 만큼 제 공약이나 사업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1년간 해온 걸 보시면 뻔히 아실 겁니다. 근데 이음터를 축소한 건 이음터를 20몇 개를 지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당 260억에 가까이 듭니다. 땅을 사서 짓는 건 300억이 넘게 들어요. 근데 26개 지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건 문제가 1년간 유지비가 500억이 넘게 됩니다. 다 짓게 되면.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계획된 거 말고 그 다음에 짓는 건 100억 규모에서 지금 이음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한 이음터가 반드시 져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청사의 상징성 있는 거는 돈이 들어도 의미 있는 조형물로 만들어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면 남양청사를 진다 하면 건물이 큰 게 아니고 예술적 가치나 도시 미관적 가치를 묻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질 필요도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청소년, 아까 모듈룸 센터에 2층은 청소년하고 3층은 이제 어머니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이런 거는 저는 신도시 구간에 한 5층, 4층을 통으로 임대해서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굳이 청사에서 소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든음센터에 뭐 청소년관 이런 관을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주민센터를 얼마나 도시 디자인, 도시 건축을 선도해 가게, 직량, 여기 비용을 쓰냐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크게 만들려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층을 임대해서 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터의 역할 중에서 우리가 구석구석 들어가서 할 거는 사람이 몰려 사는 데고 떨어져 사는 데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1시간 30분 이렇게 걸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동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작은 이음터 형태로도 필요한 걸 만들면 된다. 이래서 좀 방식이 전환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초로항 관련해서는요. 저는 화성의 가치 중에 상당히 큰 거를 바다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동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동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병점까지 살고 계십니다. 근데 집으로 따지면요, 아파트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서 안 좋게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아파트의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에 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전원주택을 꿈꿔요. 하지만 거기에 가지 않는 이유가 전원주택이 오를까 하는 걱정도 있고, 또 뭐 택배 이런 경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래요. 하지만 본인들의 꿈속엔 전원주택에 살고 마당이 큰 집에 살고 싶고 이런 게 있습니다. 화성은요, 동탄이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 서부지역과 바다는 큰 내 정원이고 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그 집의 품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파트 안에 사는, 이게 말을 잘못 쓰면 애매해지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 안에 있는 분들이 과연 큰 거실이 있는 집, 마당이 있는 집하고 비교는 다른 겁니다. 큰 200평 이렇게 되는 단독주택하고. 화성은 우리가 수원하고 비교하면 수원은 집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화성은 정원과 마당과 호수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비교하면 돼요. 여기에 최종의 가치는 저는 바다 쪽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이 경기도의 80%의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그 앞에 양식하는 데들 있죠. 이 양식을 더 이상 허가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허가 기간이 꽤 길더라고요. 20년씩 허가를 내줘서 한 번 허가내면 20년간 그 앞에 저걸 쳐요. 근데 저희 어민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방식을 제가 고민해 주겠다는, 그 전에. 그래서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양식을 안 해서 살 수 있는 방식을 먼저 고민해 드리겠다. 그리고 바다를 화성시에 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 화성시 바다가 경기도의 80%다. 그러면 이 바다를 통해서 레저도 즐기고 많은 걸 할 수 있는, 화성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더 특화된 공간, 다른 사람은 비용을 많이 들여야 이용할 수 있는데 화성 시민은 아주 저렴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화성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촌어항을 되게 중시하고 어촌계장들하고 간담회라고 그분들이 내륙에서 어떻게 하면 바다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선도 모델로 잡고 있는 게 백밀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나 시장님의 다음 일정으로 한두 개 정도 더 질문을 받은 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장님 인터뷰 소속과 성함 좀 뉴스타워의 말씀해 주시고요. 조백형 기자고요. 저는 시장님의 인터뷰가 이렇게 허례허식 다 배제하고 질의응답을 이렇게 신춘적으로 다양하게 정말 마음껏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정말 신선했고요. 그리고 특히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소상하게 시정을 파악하신 거는 주민과의 대화와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시민과 함께 실질적인 참여 행정을 통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강한 인성을 받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지역회의와 관련해갖고 저는 그 시장님의 가장 그 특징적인 이런 그 부분이 시민을 실질적인 그 행정과 정치의 그 주체로 그 세우고 있다. 다른 그 시장이나 그 지자체에서는 물론 그 시민을 그 행정에 참여시키려고 하지만 거의 일회성이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 시정을 홍보하거나 그냥 그 전시 행정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그 시장님의 그 행정에서 좀 차이점을 느끼는 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걸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걸 제도화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 높게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님도 많이 준비하시고 그 지역 곳곳에 그 지역회의를 그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빨리 그 시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고민을 그 많이 그 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고민이 된 이제 걱정이 되거나 또는 그 관심이 가는 부분은 뭐냐면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지역의 명망가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것과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그 참여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시장님과 다른 의견을 가진 같은 당에서도 경쟁자가 있을 거고 다른 당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뭐 발목잡이 잡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그 의견이 나오면서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일단 거기에 궁금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금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도 1위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또한 환경 파괴가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는 전국 어디를 다녀도 화성시처럼 이렇게 난개발이 돼 있는 부분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 잠재 가치 이런 측면에서도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난개발을 혹시 방지할 무슨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난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게 화성의 가장 큰 문제는 난개발입니다. 그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화성이 재정자립도 1위, 성장률 1위로 올 수 있었던 건 기업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됐던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건 명확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국회나 제안해서 시작된 게 국회 안에 난개발 방지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회의가 하고 있고요. 거기 국토부도 참여하고 환경부도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말씀대로 화성의 미래 낙하재가 바다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이 집으로 따지면 마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당에는 적절한 나무도 심겨지고 길도 만들어졌다고 이래요. 근데 집이 되게 멋있는데 거기 흉물스러운 게 있는 거랑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갖출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냥 조감도 정도만 말씀드리면 아마 빠르면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구 정태처럼 먼저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우선 외장을 바꾸자. 이건 뭐 현실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 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10개면 10개 외장안을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정해서 이렇게 바꾸면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해서 외장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공장에 지금 거의 기본적으로 제가 공장을 인허가 안 내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외장의 모델을 이렇게 하고 이러이러한 형태를 갖추면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데들이 어디 보면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요 시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시민들이 지금 기자님을 포함해서 상당히 전문가분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난개발을 어떻게 보냐면요 지나가다 지저분한 게 보이는 겁니다. 시각적인 측면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측면에 어디는 오래되다 보면 천막을 쳐놓고 천막이 막 찢어졌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화성 전체로 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면 정도나 오늘 시범 지역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우선 좀 지원을 해보자. 그리고 그 사례가 지금 현재요. 우리가 국회에서 만든 난개발 방지 포럼에서 화성시를 시범 사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난개발 방지를, 난개발 1위가 화성시라고 보면 맞고요. 2위가 김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성시 한 2군데 정도 사례를 뽑아주면 그거를 난개발 방지 포럼에서 국가 차원에서 여기를 난개발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해 주겠다 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군데 정도를 설정해서 이미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길게 하면 저희가 축사나 이런 환경 저해 물질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 계획심의위원회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 환경 전문가 2명 정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넣어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계속 국토부에도 하고 있고 국회에도 하고 있어요.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환경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화성시에서는 환경재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환경재단을 준비하려면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금년 안에 화성시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화성시 도시공사는 말대로 도시공사하면 개발 위주의 이름으로 바꿔갔어요. 그래서 화성시 도시공사 안에 환경국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모니터링에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화성시 도시공사는 환경국을 만들고 저희가 환경재단 허가가 나면 그 환경국이 환경재단의 모태가 돼서 내년 안에 설립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국은 금년 안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화성 전체에 대한 지표 조사를 우선 할 겁니다. 어느 정도 환경이 파괴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보는 오염과 전문가가 보는 오염과 그 다음에 다른 건 어떤가 이런 지표를 이번에 국이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지역회의를 하면서 그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왜 이러한 간담회 1년 만에 만들었느냐 비슷합니다. 일부에서는 의원도 그래요. 그 지역회의가 민원 듣고 시장이 들어주는 창구 아니냐. 근데 제가 1년 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왜 맞다고 하냐면요, 속된 표현으로 물고기 잡으려면 미끼를 쓰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려면 진짜 화성에 큰 문제가 아니면 소소하게 하는 건 들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변화를 봤다라는 게 처음에는 막 민원가처럼 내고 이게 안 되면 그럼 내가 지역회의 뭐하러 와? 이렇게 됐었어요. 인원은 줄었죠, 지금 그때보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이 이런 거구나, 내가 도시 바꾸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반월동 같은 경우요, 반월동에 이번에 도서관을 짓습니다. 기존에는요 시민들이 반월동에 도서관 줘주세요, 도서관 줘주세요 이렇게 민원을 냅니다. 그리고 도서관 져주겠습니다 하면 끝났어요. 이번에는 반월동에 도서관 건립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분들이 설계부터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3층은 그냥 보일러 깔아줘 하면 보일러 깔아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서관이 설립된 다음에도 그 마을을 떠나지 않습니다. 작은 걸 만들 때 기존에는 요구만 했는데 작은 것부터 그분들이 참여시키고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든다면 바뀌는 거죠. 처음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서 30%, 20%, 많게는 50% 반대하고 그게 다른 당에서 한다면 그건 제가 받아들여야 할 숙명인 겁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상 저는 100%가 저를 좋아할 거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